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 이낙연 여당 대표인 이낙연 최측근 신복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지금 이낙연이 쪽에서는 일파만파 3000% 가버렸고, 그러면은 지금 언론들이 주목하는 것은 이낙연과 옵티머스의 관계죠. 그죠? 옵티머스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낙연과 그러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이성윤과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가 한번 예측과 추측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낙연이는 언제 그만둘 것인가? 아니, 이낙연이가 아니라 이성윤이는 언제 그만둘 것인가? 그죠? 이성윤은 구속수사감이에요. 구속수사감.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낙연의 측근은 이경호를 갖다가 이름이 나왔어요. 이경호를 조사하다가 그냥 1차 조사 마치고 2차 조사를 저녁 먹고 들어오게 했는데 행방불명이 되고 극단 선택을 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옵티머스의 로비스트가 옵티머스를 위해 활동하던 로비스트가 이낙연 부실장 이모 이경호가 여러 기업에서 월급 등 이런저런 명목의 돈을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고 나와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이낙연 내 비서인 이경호가 그런 사실이 없다. 계좌 추적 등을 통해서 그러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검찰이 정치 후원금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 또 이성윤의 중앙지검이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팩트가 아니고 사실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언론들은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데 유튜버들이 하는 말은 뭐 전라도에 이낙연이가 전라도를 바탕으로 해서 사선을 했고 또 뭡니까? 3선인가 4선을 했고 전라도에서 성장했으니까 기업들하고 연계가 있을 것이고 기업들 쪽에과 정치인 쪽들이 뭐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뭐 전라도에 이계호 의원, 이계호 이런 애들도 나오고. 그런데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죠. SM그룹. SM. 그 말 많고 문재인의 동생도 이낙연의 동생도 여기에 취직을 했었고 임원진으로 있었다. 그렇죠. 딱 떠오르는 SM 기업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딱 떠오르는 게 또 뭐죠? 아시아나. 그죠? 아시아나는 광주를 바탕으로 전라도를 바탕으로 큰 기업이죠. 아시아나가 날라갔죠. 아시아나는 코로나 사태 전에 날라갔어요. 그러면은 지금 SN그룹이 딱 생각이 나죠. 이게 뭐예요? SN그룹 문재인의 동생 문재익이, 그죠? 이낙연의 동생 이계현이가 문재인의 동생은 SM의 KLC란 데서 선장을 했고 이낙연의 동생 이계현이는 SM 사만 대표 이사를 했다. 그래서 말이 많았는데 이낙연의 동생은 사표를 냈어요. 나중에 말이 많으니까. 근데 문재인의 동생 문재익은 어떻게 됐는지 그 언론 기사에서 전 본 기억이 없어요. 현재. 그렇죠. 그러면은 이 SM 기업이 큰 배경을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세계 서열 32, 35위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매출액 기준으로. 그런데 급격하게 큰 게 SN그룹이 2017년부터예요. 2017년부터 보도에 따르면은. 그런데 옵티머스도 말이죠. 그 옵티머스가 처음에 조그만 소규모 펀드로 시작해서 옵티머스라고 이름을 바꾸고 본격적으로 사기를 치고 정치권하고 연결된 게 2017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문재인이가 집권하자마자 SN그룹도 승승장구하고 사모펀드도 옵티머스 사모펀드도 확장일로로 그냥 돈을 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때까지 신문에 나온 거 옵티머스 이혁진이 뭐 이런 애들, 그죠? 그런데 얘네가 지금 다 한양대 라인이야. 그죠? 2017년부터 옵티머스가 본격적으로
일반인의 돈을 꺾어서 사기를 치기 시작하는데 그때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혁진과 같은 한양대 라인인 임종석이었어. 그죠? 임종석이도 한양대, 행정관도 한양대, 그리고 옵티머스 그 행정관도 한양대, 아니 그 남편도 한양대, 그죠? 그 이석훈가? 그리고 또 옵티머스의 지금 이때까지 신문 기사를 보면은 청와대 실장 임종석이 관련돼 있고 비서관도 관련돼 있고 행정관도 관련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더불민주당 애들 7, 8명이 관련돼 있고, 그러면은 여기서 정계와 관계 기업인이 20여 명이 등장하는데 이 정계 관계들이 어디냐? 대부분이 전라도 기업일 것이고 한양대 라인일 것이다. 이렇게 신문기사에서 계속 났죠. 그죠? 그리고 핵심적인 거는 왜 일개 청와대 행정관인 애가 30대인 여성 비서관이 옵티머스 지분을 15%나 갖고 있었냐? 그거를 이낙연이가 모를 리가 없죠. 국무총리고 여당 대표였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낙연이는 이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국무총리를 했었죠. 이혁진이 지금 도망가 있고. 그러면은 얘가 왜 죽었냐? 이경호가 이낙연의 최측근이라는 이경호가 46만 원 받아먹고 옵티머스 그 물품 대나 1,000만 원, 1,400만 원어치 그것 때문에 죽었나? 그거 죄 받으면 되는 거지. 꼬리를 자르는데, 그죠? 누구 꼬리를 자르는 것이냐 이거죠. 이낙연의 꼬리를 자르느냐 문재인의 꼬리를 자르느냐는 것이죠. 문재인의 꼬리를 자르는 거죠. 지금 이게 이성유 밑에 있는 검사들이 잡아야 돼. 검사는 물으면 잡으니까 잡아야 되기 때문에 46만 원, 1,000만 원,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복사기 들여먹고, 뭐 책상 같은 거 몇 개 받아 1,000만 원씩 잠시 임대한 거,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옵티머스를 추적해서 이거 옵티머스에서 받은 거다. 그러면은 너가 이것뿐이 안 받았느냐고 추적을 들어가 보니까 터지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래서 1차 진술을 끝내고 2차 진술을 하고 저녁 먹고 오라 그러는데 행방불명에 대해서 14시간 만에 시체가 발견됐다. 이런 거죠. 그럼 숨기는 게 우리는 딱 보면은 옵티머스 그 돈을, 정치 자금을 네가 개인으로 받았냐 이낙연이한테 갔냐 그렇게 묻는 순간 이낙연이한테 갔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럼 이낙연이만 받았냐? 그렇죠. 무슨 근거로 이게 1,400만 원씩 복합기가 들어왔냐? 가구가. 당연히 청와대를 부를 수뿐이 없죠.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보면 이 SN그룹이 보세요. 옵티머스라는 거는 공공 부분에 투자한다고 사기를 쳤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공공 부분에서 얼마 정도 투자를 했어. 그렇죠? 근데 사모펀드 그 매니저들이 저거는 사기고 옵티머스 저거는 불안전하니까 팔으면 안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NH증권, NH는 실질적으로 공기업이에요. NH증권에서 80% 이상을 팔았어. 그죠? 그러면은 이 관계에 있어가지고 뒤에 막강한 권력이 있다는데 그건 청와대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일개 국회의원이 이렇게 못 움직이죠. 그죠? 각하가 하는 것 같다.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었죠. 할 수 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은 공공수주를 했단 말이에요. 공공채권에 발권한다. 정부 발행채권, 공기업 발행채권에 하겠다고 옵티머스가 2017년부터 뻥을 치고 다니면서 돈을 일반인한테 사기를 친 거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SN그룹이 성장세를 보면은 얘네가 공공수주 금액을 확 늘어버려. 그리고 정부 지원이 확 늘어버려. 뭔가 우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죠. 연간 공공수주가 1,000억이 되는데 2017년 기준의 SN그룹 매출액이 SM4만이 2,600억 뿐이 안 돼. 거기서 공공수주를 1,000억이나 갖고 와. 2017년도에 옵티머스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때고 청와대 비서실장도 한양되고 이낙연이도 국무총리 할 때야. 그죠? 그런데
이계인이가 SN그룹의 이계인이가 이낙연의 동생 이계인이가 삼한대표 취업한 다음에 석 달 만에 3천억의 매출을 올려버려. 3천억의 매출이 뭐냐? 공공수주라는 거예요. 공공수주. 응? 이게 사모펀드하고 BW CW 채권 이런 게 복잡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핵심적으로 보는 게 공공수주를 하겠다. 이걸 이 사기꾼들이 그냥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옵티머스 투자 나이 드시고 사회 경험이 없고 자본시장을 안 들어가 보신 분들은 쏘글지 모르지만은 NH투자증권이나 각 증권사의 매니저들이 펀드 매니저들이 조사 안 해봤겠어요? 공공수주를 어떻게 일개 사모펀드가 그죠? 공공기업 채권을 어떻게 수주를 해가지고 이율을 갖다가 3% 주고 30% 주고 이러냐. 단번에 그건 사기라는 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모펀드가 공기업 국채 공채 그걸 가지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사모펀드 기본적으로가 그게 나왔어. 그럼 누가 있느냐? 이낙연도 낑겨 들어갔을 것이고 문재인도 낑겨 들어갔을 것이고 청와대 비서실도 낑겨 들어갔을 것이다. 오히려 민주당 애들은 조금씩 떡고물이나 먹을 정도뿐이 안 될 것이다 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한다는 거죠. 고고 TV는. 그리고 얘네들이 뛰는 거 보면은 2017년에서 재계서율이 46위, 2018년에는 37위, SN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2019년에는 35위, 작년에. 올해는 더 올랐겠죠. 그죠? 그리고 자산 규모도 2017년에는 7조인데 2019년에 9조로 10조로 뛰어 10조로. 응? 옵티머스가 개입 안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혁진이가 지금 도망갔는데 그놈이 돌아오면 알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얘네가 뭐 한국해양진흥공사 이것도 옛날에 방송을 했는데 이름을 기억하기고 업체 기억하기가 힘들잖아요. 한국해양공사 항호선이가 문재인의 경남고 25의 동기다. 그리고 이 항호선이라는 놈이 2012년에 문재인 캠프의 부산대책위원장, 2014년에는 사상구청장 후보, 2018년에는 부산시장 공천관리위원장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문재익 씨 그리고 문재익하고 친하다. 문성혁이하고 친하다. 해수부 장관 지금 말고 2017년 당시에 그 다음에 부산항만공사 사장하고 친한 선후배 관계다. 그렇죠. 그리고 SN그룹의 이놈의 이름이 뭐였죠? SN그룹의 또 까먹었다. 응? SN그룹 회장이란 놈이 문재인은 7번이나 따라다니고 해외 순방을 해. 그 청와대를 지 맘대로 들락날락 했어. 그리고 사기업 회장에 가서 육군 사단에 가서 명예사단장으로 하면서 군을 사열했어. 그죠? 명예사단장은 명예계급은 최소한 대령까지 뿐이 없는데 사단장보다 2계급 높게 받았어. 대장을 소장을 받았단 말이에요. 대령보다 2계급 높은.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이성윤이한테 맡긴 것도 문제예요. 옵티머스 사건은 대검에서 해야 될 거죠. 그죠? 대검에서 지명을 해서 쉽게 말해 윤석열 그냥 어디서 해. 과거 같으면 남부지검. 지금 다 남부지검 이정수가 지금 추미애 그 핵심으로 다 날려버렸지만은 정권수사본부를. 그죠? 그렇지만 이건 대검에서 지휘할 건데 이성윤이한테 맡겼어. 추미애가. 그렇죠? 이거 딱 그림 나오죠. 여기서 전라도 뭐 정치인들, 전라도인들은 다 그런데 뭐 25명 그 국회의원들, 그런데 그건 확실하지 않은 팩트로도 안 나온 거고 신문에도 안 나온 거니까 제가 추측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확실하게 지금 찝혀 들어가는 게 SN그룹, 이낙연이 동생 이계영, 이계익이, 문재인의 동생 문재익이, 이계연, 이낙연의 동생 이런 애가
SN그룹의 임원급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급격하게 커진 게 SN그룹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였고, 옵티머스도 이혁진이가 본격적으로 키운 게 지금 도망간 놈, 한양대 임종석의 동생 후배. 급격하게 키워준 게 2017년부터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성윤의 중앙지검이 검사들의 양심에 따라서 추적을 들어갔는데, 옵티머스의 돈 관계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성윤이가 덮어버리려고 그랬다. 그게 다 정황증거로 나오는 게 뭐죠? 이성윤 입장에서는 제발 제가 이경호가, 이낙연이의 그 신복인 이경호가 안 불었으면 좋겠어. 도망갔다가 한참 있으면 좋겠어. 나중에 왔으면 좋겠어. 14시간 만에, 그죠? 그걸 제대로 찾지도 않고, 그 다음에 34시간 만에 윤석열이한테 쏘기고, 윤석열이한테 34시간 후에 보고를 하면서, 윤석열은 보고와 거의 같은 시간에 언론 통해를 보고 이경호가 극단적인 선택했다는 것을 알아버렸다. 그래서 윤석열 인권 담당관실에 이성윤 중앙지검에 인권 침해 극단적인 선택을 조사하라고 했다. 이까지가 현재 나온 거죠. 그러면 보세요. 고고티브가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유튜브에 맞게 지금 방송을 하는데요. 이성윤이는 이걸 조사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다. 그런데 엄청나게 큰 게 검사들에 의해서 보고가 조금씩 올라왔다. 이성윤은 감출 수도 없었고 터뜨릴 수도 없었고 감춰야 되는데 이성윤 입장에서는 지가 이 정권의 그 유명한 경희대 선배를 위해서 감춰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또 누가 끼어들어가요? 지금 이낙연이만 공격하는데 솔직히 저는 이낙연 공격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왜? 이낙연이 대선 주자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고고TV를 개설하고 난 다음에 이낙연이 두드려봐야 우리가 보수나 중도가 이낙연을 두드리는 대신 문재인을 계속 두드려야 된다고. 이낙연은 대선 주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일파만파 삼천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완전히 이제 날아가는 순간이죠. 이낙연이가 윤석열이 대두에 의해서, 그죠? 이낙연이는 안 된다니까요. 이낙연이는 민주당 대권 후보로 절대 못 나온다니까요. 응? 지금 이낙연이가 문씨족들한테 아부하기 위해서 공수처도 개정하라, 윤석열을 국정조사하라. 지금 그게 다 헛발질이라고. 그러니까 나이 70이 넘은 놈이 나이 70 넘어서 미치기 시작한 거야. 문재인한테 충성하던 국무총리 전에는 그래도 꽤 합리적이 했잖아요. 우리가 기억하는 이낙연이는. 그놈의 대권이 뭐라고? 대통령이 뭐라고? 대통령하고 근데 대통령 되지도 않을 깜도 안 되는 것들이 지 목숨하고 그걸 바꾸려고 그러니 이게 그 대한민국의 비극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권이든 야권이든. 응?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지금 진짜 독한 놈이니까 이재명은 프랑켄슈타인 같아요. 프랑켄슈타인. 솔직히 말해서 제일 심각한 게 이재명이야. 대권 주자 중에서. 그놈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그런데 다 타고 넘잖아. 지금 그 심각한 쌍욕 사건으로부터. 그런데 이낙연은 솔직히 난 방송하고 싶지 않아요.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뭘 전국에 영향을 미쳐야지. 대권 주자로서 영향이 있어야죠. 없다고. 지금 정권 말기로 가면 말이죠. 문재인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치는 애들이 결국 되게 돼 있어요. 앞으로도 민주당에서도 그런 애가 대권 주자로 나오죠. 근데 이재명이는 치다가 말다, 치다가 꼬리다 이러잖아요. 이낙연이는 안 된다니까요. 충성만 하니까. 정권 말에서는 어떤 정권이라도 어떤 그 대통령이라도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죠? 단임제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뿐이 없어. 단임제는. 미국이나 유럽이 그런 내각제이나 이런 데는 또 할 수 있고 재선도 할 수 있고 그 총리 같은 경우는 유럽 같은 데는 3선, 4선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끝까지 밀고 갈 수 있지만은 5년 단임제에서는 정권 말기에는 누구라도 정권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지지율이.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낙연이는 믿고 있었던 거야. 문재인의 지지율이 문시 쪽에 의해서 경고할 것이라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 어떻게 애가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 이낙연이는. 어? 너 60대 중반이잖아. 후반이잖아, 임마. 70대 초. 나도 60대다, 임마. 그러니까 10년 터으로 너한테 욕해도 돼, 임마. 그래서 이 엄중하고 신중하다는 이낙연이가 요번에 완전히 날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파느냐 마느냐의 문제죠. 안 파지 얘네들이. 절대 안 파지. 울산 부정선거 사건. 그죠? 그 다음에 지금 그 윤석열 사태. 그 다음에 요번에 하트경에 끌고 나오는 문준영의 그 서류 공개. 그죠? 문준영의 특혜. 그 다음에 옵티머스 사건. 현재 일어나는 이 네 가지가 문재인의 아킬레스건이죠. 어떻게든 옵티머스 막으려고 그러겠지, 얘네들. 어? 그죠? 그러면 누구 입을 털어야 되느냐? 여기서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 입을 털어야 되느냐? 이성윤 입을 털어야 된다, 이제는. 이성윤 입을. 그죠? 이성윤이가 조사를 추미애나 문재인이가 이성윤한테 조사를 맡겼고 이성윤이가 감추려고 그랬고 당연한 건 이성윤한테 가면 전부 다 사기가 되고 조작이 되잖아요. 응? 이성윤을 털어야 되기 때문에 이성윤을 구속수사로 들어가야 된다. 이성윤이 구속될 것은 다 갖춰졌어 지금. 그죠? 한동훈의 권한주차 사건 사기 조작 사건 이성윤이.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의 장모님 조작 사기 사건. 아내 김건희의 조작 사기 사건. 그 다음에 요번에 감찰 조작 사건. 그 한동수, 박원정 라인의 감찰 조작 사건. 그 다음에 추미애의 징계사유 6건을 조작 사건. 이게 전부 다 구속감이라고, 구속감. 응? 그래서 일단은 윤석열이가 9일 이후 10일 이후에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일단은 이성윤부터 치고 구속시켜야 돼요. 지금 벌써 감찰조사 들어갔잖아요. 그죠? 감찰하라 그랬잖아요. 감찰하는 게 한계가 아니야. 조난간이가 감찰하는 게 뭐죠? 윤석열을 갖다가 불법적으로 감찰한 그 라인, 한동수, 박원정 라인을 조사하라. 그게 이성윤 라인인데 뭐 같은 편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윤석열이가 이성윤을 갖다가 요번에 이경호가 대진 거에 대해서 이경호가 이놈들은 진짜 지독한 놈들이야. 뭐 사무라이도 아니고 사무라이는 그래도 말이야 전국 시대를 횡행하면서 말이지 쇼군한테 충성을 해라 했지. 그리고 일본을 갖다가 현재 강국으로 만들었지. 이것들은 말이야 사무라이도 아니고 가미가제도 아니고 대지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해? 이게 진짜 더러운 정권이라는 거죠. 노무현 이래 쭉 지금까지 보면. 응? 그 울산 부정선거 사건 청와대 파견 공무원 윤석열이 그렇게 아꼈다는 그 친구도 자살을 해버리잖아요. 얼마나 공포스러우면은 문재인 쪽이나 문재인이가 그죠? 꼬리 자르는 거야. 지 가족을 버리고. 이런 정권은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팔려면 어디를 파느냐? 이때까지 뭐 다 나왔잖아. 임종석이부터 이혁진이부터 한양대 라인 또는 뭐 언론에 조금씩 나오는 정치인들 그죠? 그러면 팔려면 SN그룹도 나왔고 조사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SN그룹은 특혜 아니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상시로 볼 적에 하나도 조사 안 해. 이성윤을 잡아야 돼. 이성윤을. 얘가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어느 정도 불기 시작했을 거야. 그런 그 자료가 이성윤한테 있을까? 이성윤 중앙지검에. 이까지 하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팩트만 가지고 합리적인 추적과 예상을 하려니까 참 힘듭니다. 방송이. 다른 방송 같이 그냥 막 아무거나 끌고 와서 그냥 그 썸네일 요상하게 해놓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저도 이제 구독을 많이 안 해서 좀 답답한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건 이성윤을 조져야 돼. 이성윤은 지금 구속감이 한두 개가 아니야. 한두 개가. 이까지 하겠습니다. 주말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